상태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이 조국 흑서의 저자로 올렸던 민변 출신 민변 변호사, 권경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 조국 흑서를 진중권과 서민과 또 뭐 몇 분에서 5분이 이렇게 공동 저자를 했는데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이 조국 백서를 써낸 소위 김남국이라든가 이런 소위 여권의 친문 강성들의 그 글에 대항해서 쓴 이 글이 조국 흑서입니다. 조국 흑서가 물론 완판을 했으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수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팔렸다는 것. 신문이 아무리 사봐야 조국 백서를 사봐야 조국 흑서가 국민들이 샀기 때문에, 국민들이 샀기 때문에 더 할 수 없이 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많이 팔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자가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 조국 비판 글을 이렇게 싹 올리니까 5분 뒤에 말이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압박성 전화가 왔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곧 그는 출간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법의 시간입니다. 이 무법의 시간에서 이 무법자들의 무법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거기서 다루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달에 조국 수사를 계기로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축소 폐지를 본격하기 전까지 검찰 특수부를 그대로 유지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시 민변 등 같은 진영에서도 매우 비판적 기류가 형성되자 18년 6월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선임행정관, 현 저 민정비서관입니다. 민변 소속이던 권경의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검찰에는 특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바로 그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권 변호사는 다음 달 출간할 자신의 책 무법의 시간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 가면 말이죠, 이 언제는 특별수사분이 이런 걸 갖다가 없애자고 해놓고 검찰에 특별수사권을 남겨놔야 된다고 대통령이 생각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거는 무슨, 왜 이렇게 이 말이 전부 다릅니까 이렇게. 예? 이 이광철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 막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권경의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검찰에, 이 민변 같은 민변 소속이니까, 검찰에 특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왜 검찰을 지금 수사권까지 뺐죠? 특별수사 남기자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이 그랬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뺏지 말았는데 왜 검수완박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릅니다. 이게 이 정부의 사람들의 말은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막 바뀝니다. 국민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당시에까지만 해도 권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개편을 지지하는 세력의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권을 존중하는구나 해서 검경 개편을 지지하는 세력의 일원이었는데, 당시에 이광철 행정관이 우군인 권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는 검찰 특수부 존치를 양해해달라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특수부를 갖다가 남겨두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법의 시간에 따르면 말이죠, 이 사전 입수한 그 무법의 시간에 따르면은 이 권경의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이광철 행정관이 당시 권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대통령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에 특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할 오프터 레코드지만은 대통령님의 의지가 워낙 강했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권, 수사 능력이 없다는 걸 갖다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을 지금 이 이광철 비서관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귀띔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릴 정도로 완전히 검찰에 보복을 했다. 그거는 그간의 대통령이 마음이 변했다는 건지 이광철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해서 소위 적폐수사가 한참 진행될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딱 개시하자마자 전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권 변호사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굉장히 진실을 얘기하는 변호사 같이 보입니다. 여태까지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권 변호사는 책에서 자기가 쓴 책에서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정경심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3차 검찰 조사를 받던 그 시간에 조국 동생 조건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강제 구인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그들의 남편이자 형인 법무부 장관이 비장한 어조로 특수부 해체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권력 갖고 있다고들 잘 놀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권력 가지고 잘 논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어떡합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공깃돌처럼 굴리고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실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 느낌은. 조국은 그날 밤 서초역 집회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지지자들의 결속을 은밀히 독려하고 있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밑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숨을 쉬고 있었다니 그나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네요. 네. 권 변호사는 또 이 신간 자기 책 무법의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비판적이던 자신에 대해서 이광철 비서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익명의 운동권 선배 등이 어떤 방식으로 회유하고 압박했는지 소상히 저 책에 다 밝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책은 베스트셀러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조국 흑서는 제가 사로 2번 갔는데 여의도에 있는 영풍문고하고 어떤 문고를 두 군데 가서 다 팔려가지고 책을 못 샀는데 마침 제가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은 독자가 책을 하나 사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공짜로 책을 조국 흑서를 봤는데 그 책이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그 진실의 시간을 이렇게 맞대고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권 변호사가 그 조국 흑서의 저자인 권 변호사가 이제 또 묻힐 뻔했던 많은 비화를 이들의 비화, 조국이라든가 김현이라든가 익명의 운동권 선배라든가 이광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회유를 어떻게 하고 압박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지금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베스트셀러 될 수밖에 없죠. 이 권 변호사는 조국 장관 임명 당일날 2019년 9월 9일이죠. 김호수 당시 법무부 차관 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대검에 제안했다는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에다가 조 전 장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바로 올렸습니다. 저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권 변호사가 그날 강하게 비판했군요. 네, 정의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사모펀드로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잘 모르는 지지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해명으로 핍박받는 노무현 2를 연기하며 강렬한 방어와 지지를 끌어모아서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들 지지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개돼지가 나왔습니다. 당신들 지지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 권 변호사는 이 글을 올리고 5분 뒤에 이광철 비서관 전화를 받았고, 이광철은 윤석열 배제 수사팀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는 했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철회한 방안이다. 조국 장관은 모르는 내용이다 하고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검찰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윤석열 배제 방안을 대검에 제안했다는 김호수 검찰총장,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그 건으로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판들이 말이죠, 이 9개월 동안 권력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그야 없어지겠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면 바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라도 아마 이걸 수사를 할 것입니다. 안 하겠습니까? 이광철 비서관은 그러면서 임명 전날까지 내부 의견은 반반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전날 전화해가지고 조국을 사퇴시키라,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게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 이광철 비서관이 얘기한 겁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자기 책에다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을 강행한 그것은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전날 전화를 해서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게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권경의 변호사가 그의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 변호사는 누구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냐? 대통령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광철 비서관에게. 그랬더니 저한테도 소리 지르고 라고 말을 흐렸답니다. 그 다음에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 소리 질렀어요 하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 소리 질렀단 말은 싹 빼고 저한테도 하고 말을 흐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철이 오버 스피치를 한 거죠. 대통령께 소리 질렀다는 말을 자기가 과장을 했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를 벌써 이렇게 심정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윤 총장의 의사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 이 비서관 말에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뻥쳤다 이거죠. 대통령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뻥을 친 것을 알게 됐으니까 말이죠. 왜?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은 안 했으니까 말이죠. 저한테도 하고 하면서 말을 흐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윤 총장 의사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았다고 확실히 권경의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안 했다는 거죠. 했을 리가 없습니다. 네. 권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서관이 전화를 직접 건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말라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게 부탁이죠. 그게 바로 압박이라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이와 관련한 그 조선일보가 해명해보라고 하니까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압박을 한 건 사실일 테니까 말이죠. 또 알 수 있습니까? 공정위 변호사가 딱 녹취를 해놓은 건지. 그러니까 겁나죠. 만약에 말 잘못했다는 나중에 사실을 밝혀버리면 저 누굽니까? 김명수처럼 거짓말이 되죠. 김명수가 임성근 변호사 탄핵을 시키면서 말한 거짓말이 나중에 임성근 씨가 통화 내역을 딱 까버렸잖아요. 예, 녹취해가지고. 조국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권 변호사가 사모펀드 비리가 정경심 교수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다면 정권의 부담이 크게 될 것이니 그런 글을 갖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러자마자 김현이라는 전 의원이 있습니다. 운동권. 아주 심한 정말 이해 못할 사람이죠. 김현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의원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청년운동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김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 변호사가 이랬다는 거 무리한 요구다 하고 거부하자 김 전 의원은 함께 있던 다른 의원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권 변호사의 대학 선배인 다른 의원 또한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권 변호사는 글을 내리면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현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글을 내리라고 요구한 사실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권경의 변호사 말을 100% 믿습니다. 네. 정치인들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들 마치 거짓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닐까? 말이 좀 심했나?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들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가 거짓말했을 리 없다 이런 얘기죠. 여권 핵심 인사와 친분을 자랑하면서 국회의원직으로 회유했던 인물도 있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를 국회의원 시켜주겠다고 회유했던 그런 인물도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가 조국 비판 글을 올리니까 5분 뒤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하여튼 이게 역사가 이제 9개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흑기에 맨 마지막 터미널 이제 9개월 남았습니다. 분열하면 죽습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큰일 납니다. 야권이 분열 안 하면 반드시 정권 교체 됩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길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튼튼한 국가 안보,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 예. 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새벽에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